친정오빠랑 공동으로 땅을 매매하고 땅 용도 변경 등 비용도 모두 반반으로 내왔습니다. 당시 사정이 있어서 땅 명의를 남편 단독으로 했고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요. 땅을 매도할 경우 절반 가격을 친정오빠에게 주기로 작성한 종이는 있어요. 근데 지금 그 땅에 남편이 건물을 올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. 남편이 저랑 친정오빠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 있어서 분할 등기도 못하게 됐습니다. 땅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. 사실 저희 부부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입니다. 이런 상황에서 이혼하게 되면 배우자 몰래 고액의 대출을 받았으니 남편에게 규칙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. 친정오빠 몫의 돈을 확실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.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.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은데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? 예, 이제 지금은 아내랑 남편이랑 이제 1년 전에 이제 별거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 이제 남편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 이렇게 실질적으로 명의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이렇게 남편 명의로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.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그런 복잡한 마음은 좀 이해가 됩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땅 명의가 남편분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일단 이 땅을 매도하려면 명의자가 나서야 될 것 같은데 남편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? 예, 남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매도하는 게 어렵습니다.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등기소에서 등기를 할 때 그 매도인의 찍힌 도장이 있어야 되고 그 도장도 그 인감 도장이어야 됩니다. 그래서 인감 도장이 찍혀져야 등기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게 매도인이 진정으로 파는 거구나, 이게 매도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.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또 그 등기소에서는 그 매도인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가 됐는지 또 판단합니다. 그 인감 증명서도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거야 됩니다. 만약에 그 3개월 전에 발급된 거면 또 등기소에서 반려를 해서 등기를 해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같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매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명의신탁으로 볼 여지가 좀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. 네. 명의신탁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그 2분의 1 지분, 그러니까는 오빠 명의 2분의 지분 1은 그 무효로 좀 무효로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거래해서 이렇게 명의신탁이 걸려서 소송도 걸리고 그다음에 지분도 거의 나눠져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거래는 사실상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상담하시는 분은 지금 완전 진퇴양난에 좀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땅을 매도할 경우에 땅값의 절반에 공동 매수했던 친정 오빠에게 주기로 작성한 내용의 종이는 있다.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? 예, 이제 보통 땅을 공동으로 투자할 수도 있거든요. 공동 투자하는데 단지 명의만 그 남편 명의를 했다. 그러면 당연히 오빠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약정서나 확인서를 작성해 두는 게 실제 거래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 거래에서 이런 거래로 인해서 이런 약정서, 확인서로 인해서 투자금, 그러니까 반에 매도했을 때의 대금의 반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았을 때의 그 증거, 지금 말씀 약정서나 확인서가 실제 판례에서는 유효한 증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약정서나 확인서는 자기가 팔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그 약정서나 확인서가 내가 찍은 게 아니었다 이렇게 진부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. 성립의 인정에 관련된 진부인데요. 이런 거를 다툴 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화할 경우에 녹취록이나 그다음에 카톡에 했을 때 대화 캡처본도 이 그 약정서나 확인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가 되니까 만약에 그 약정서나 확인서가 지장이나 인감 도장으로 찍지 않고 단순히 사인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은 대화 녹취록이나 카톡 대화 캡처한 것도 이 확인서를 뒷받침해 준 증거가 되니까 꼭 확보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렇군요. 이 근저당 설정이 많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면요. 분할 등기가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? 그날 분기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. 그렇지만 매우 복잡하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죠. 왜냐하면 근저당권자가 전체 필지에 대해서 근저당권을 분필 전
갖고 있기 때문에 지분으로 나눠지기 전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진다고 할 경우에 자신이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. 근저당권 입장에서는 지분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100%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이 있어야지 담보 가치가 100% 자기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지분이 나눠지거나 필지가 나눠지면 그 100%의 가치가 둘이 단순히 합쳐도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동의해 줄 가능성은 거의 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근저당권 동의를 받아서 가능하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의 건전학과가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좀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요. 현재 상담자님께서 별거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연을 내용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이혼을 이제 시작하신다면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남편 쪽에 규칙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 있을까요? 예,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그 남편이 그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받았기 때문에 대구 가정법원의 2013년도 판례를 보면은 아내 몰래 남편이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게 불화의 원인이 될 경우에 남편의 기책 사유가 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 사건은 특이하게 1년 전부터 별거 중이거든요.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을 해줬다라는 거 별개에 1년 전에 별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근저당권 설정한 거에 대한 돈을 대출한 거에 대한 남편의 기책 사유는 판례상 규책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외에 1년 전에 별거 중이니까 그 별거가 왜 됐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정말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지금 네. 친정 오빠의 재산까지 피해를 볼까 좀 전전긍긍하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. 친정 오빠 몫의 돈은 좀 최소한 확보하려면 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처해 놓으면 좋을까요? 예,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한 금액이 그 대출한 금액이 지금 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만약에 와 있다고 하면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네. 때문에 근저당 가치가 얼만큼 남아 있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남편이 계속 연락을 안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럴 경우에는 그 약정서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셔갖고 그 부동산 시세에서 지금 팔 경우가 만약에 10억이다. 그러면 5억 정도는 자기가 매도할 경우에 그 재산권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럼 5억으로 해서 가압류 조치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만약에 근저당 가치가 너무 높으면 실제적으로 자신이 투자한 금액만큼 그리고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만큼 못 받을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렇군요.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좀 해주시고 싶은 조언 좀 해주신다면요. 예, 이 사건은 그 공동으로 돈이 투입됐지만 남편 명의로만 단독으로 한 겁니다. 사실 명의신탁의 성격도 많이 띄고 그리고 남편 명의로 해뒀지만 그 다음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 오빠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하던가 또는 가등기 매매 예약을 하던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보통 공동으로 투자할 경우에 이렇게 한 사람이 대출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저당권 설정도 같이 하고 또는 그다음에 가등기 매매 예약도 같이 합니다. 근데 하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신용을 믿었다는 거죠. 그거에 대한 책임이 좀 자신한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유형의 거래를 할 경우 근저당권이나 가등기 매매 예약을 같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. 예. 피해를 보실까봐 굉장히 좀 신경들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 조언 주신 내용 좀 참고하셔서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봅니다.